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체류 시간이 중요한데요. 블로그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포함 모든 부분에서 플랫폼 안에서의 체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오래 체류할수록 플랫폼 내에 있는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고 또한 구매로의 전환 확률 역시 높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역시 넓게 보면 판매 웹사이트 라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블로그에 왜 일상글을 쓰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예 안 쓰는 것보다는 일상글에다 쓰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이라면 일단은 일상글을 써보면서 글쓰기 근육을 좀 더 늘려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나 상업적인 부분을 병행해서 활용하고 싶다 한다면은 일상글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이유는 일단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블로그 역시 위에 말한 것처럼 웹사이트, 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블로그 온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를 보여주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것도 클릭을 하고 전환율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전환율, 판매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네이버 로직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겠죠. 일단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 키워드를 중간중간 넣어서 물론 들어오게 할 수는 있지만 체류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미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슈성 글도 마찬가지. 이슈성 글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방문자를 놀리긴 좋지만 체류 시간이 보통 좋지가 않아요. 그 방문자 수 대비 그 필요한 부분만 정보만 빠르게 보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겟층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드라마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이슈, 기사,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썼을 때 그거로 인해 어떤 상품을 클릭하거나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은 매칭도 애매하고 여러 부분에서 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향하는 바는 정보성 글이 좋다. 그리고 후기성 글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정보성 글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 제품의 장단점, 스펙,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또 비교 분석하는 부분들이 보통 주가 되죠. 이 부분도 이제 이런 관련된 제품에 관심이 있는 타겟층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타겟층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은 후기성 글을 더 선호해요. 네이버 로직도 마찬가지로 다이아 로직, 다이아 플러스 로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후기성 어떤 경험치에 관련된 글을 썼을 때 좀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후기성 글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왜냐면은 타겟층 같은 경우 내 입장을 바꿔서 내가 고객이나 어떤 손님 내가 있던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이거에 대한 이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누군가가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참고하고 싶어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일단은 후기성 글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타겟층 중에서도 이제 구입을 목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들의 모든 네 부분을 다 종합했을 때 일단 블로그를 역시 넓게 보면 판매 웹사이트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도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 블로그를 들어가서 내가 순수하게 광고글을 클릭했거나 구입까지 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글을 대부분 읽고 연관된 광고 혹은 또 관심 광고가 들어간 경우에 특히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매칭에 있어서는 티스토리나 이런 부분, 웹사이트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애드포스 좀 매칭되는 부분이 좀 다르지만 이런 부분도 연결되는 거죠.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블로그 운영할 때 글을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쓰면 좀 더 빠르게 블로그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로 체류 시간과 블로그 지수, 저품질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트래픽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부분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예전에 이제 마케팅 업체에서 일을 할 때 트래픽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 사용해본 건 아니고 몇 군데만 활용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다는 아닐 수 있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방문자 수를 늘리는 외관적인 모습은 보일지 모르지만 블로그 지수에는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건 물론 업체마다 실력 차이도 있고 프로그램 설정에 대한 부분, 이런 블로그 로직이나 이런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초보자라면은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용이 들어가면, 왜냐면 비용이 일단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갭 차이가 있죠. 내가 직접적으로 블로그 지수를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쌓아간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으로 일시적으로 효과를 높였다면은 그 후에 그걸 계속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트래픽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채울 시간 특히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블로그에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는 사람이 직접 채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긴 한데, 만약 업체에서 뭐 이런 채울 시간까지 보장을 해주면서 확실한 테스트가 검증이 됐다면은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내부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위험성 있죠. 또 한 가지 추가로 채울 시간을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가장 좋은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내용이 유익하고 자세히 적혀 있으며 거독성도 좋은 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고 할 수 있죠. 좋은 글을 들어온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서, 이거는 하나의 꼼수라고도 할 수 있기도 하고, 뭐 처음 블로그를 운영할 때 빠르게 어느 정도 좀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은 분들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직접 해봤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개인 휴대폰을 활용하는 부분, 네이버 검색창에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내 PC로 하는 것보다 내 PC와 IP가 다른 거, 내가 진짜 만약에 고정 IP로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다면은 다른 이제 휴대폰이나 다른 부분 PC로, IP가 들어간 PC로 키워드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들어간 관련된 내 블로그 들어가서 채울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뭐 이게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지수가 높고 방문자 수가 많이 있는 블로그라면 큰 표시가 안 나죠. 다시 근데 처음에 이제 방문자 수가 뭐 10명, 뭐 20명, 100명도 안 되는 블로그라면은 해볼 만한 작업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히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기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앗이 작업인데, 이거는 방금 위에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단톡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지인들 몇 명에게 내 블로그 주소를 보내서 채울 시간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생성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블로그라든지 지수를 빠르게 올려서 블로그를 빨리 방문자 수를 높이고 싶은 이런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체류 시간 확보해 줄 만한 커뮤니티, 이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체류 시간 확보해 줄 만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많죠. 그리고 카페, 블로그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는 곳이 있다 하는 경우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페직이나 그 다음에 각각 커뮤니티마다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커뮤니티 사이트는 그래도 그냥 계정 정지되고 활성화, 비활성화되거나 강퇴돼도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다시 아이디 키우고 뭐 글 쓰는 데까지 다시 하려면은 가입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카페 같은 경우,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블로그와 같이 연동되는 특히 아이디라면은 아예 제재를 당하게 되면은 블로그까지 같이 보호조치, 제재라고 하죠. 똑같이 그게 보호조치, 제재를 당하게 되면은 아예 블로그도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른 계정, 내 블로그 소개하는 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른 계정을 할 것, 많은 제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써주고, 방법 중에 하나는 링크만 딱 달고 나오면 안 되고, 내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거기에 이제 하단부에 내 블로그 링크를 같이 달아준다면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거에 제재를 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SNS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만의 플랫폼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내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플랫폼이 아닌 사이트에서는 제재받을 위험성도 있고,
있다는 거 주의하고, 특히 네이버 카페는 같은 계정을 올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회원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카페지기가 회사 강제 정지나 탈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뭐 굳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보통 티스토리를 하는 분들은 많이 이걸 하거든요. 외부 이입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직접 애드센스 단가도 괜찮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만약 네이버 같은 경우라면은 네이버 블로그 지수를 높여서 올리고 싶다 한다면은 굳이 이 부분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빠르게 블로그 지수를 높이고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